소렌토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파스오 광장이고요. 좀 번화가들이 이 근처에 모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렌토에서는 뭐 괜찮은 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좀 여기 거리 구경 좀 하다가 폼페이로 갈 겁니다. 아, 빅토리아? 어, 내가 아까 지나가면서 여기 아이고 아주 서빙이 좋네요. 그 나무를 붙여서 만드는 이 동네 공예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이 작가님이세요. Yes, I use 와우. wood avenir. The glue is I can work. 이게 자세히 보면 나무를 이렇게 쪼개서 다 맞췄어요. 저희 반쪽님이 요게 마음에 든대요. 이건 너무 마음에 들어. 40유로면 살만하지. 저희가 가려고 했던 그 식당이 문을 다 닫았어요. 여기도 지금 지나가면서 미슐랭인데 당연히 닫았고, 보통 이게 비수기에 잘 나가는 집들은 최소한 3월 초 중순까지 그냥 쉬어버립니다. 그게 잘 나가는 거에 하나의 또 상징이기도 하고, 비수기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보이는데. 자, 저희 점심입니다. 고기 봐. 이게 많이 사진에서 많이 보이던 거지. 그러게. 폼페이 익스프레스 18유로. 저희는 그거 시키면 될 것 같아요. 폼페이 유적지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색해서 괜찮다는 파킹 랏에 일단은 10유로를 주고 종일 주차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100m 정도 걸어오니까 바로 이렇게 엔트런스가 있었어요. 엔트런스 여기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현지인도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다 못 본다고. 서기 79년 2000년 전이죠. 대략 8월 24일에 저기 지금 저 뒤쪽에 있는 베수비오 산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저 산이 화산 폭발을 하면서 다 그 화산재에 쌓였는데 한 3, 4m 정도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이 폼페이가 이곳에 묻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뭐 이곳을 복원하는 거는 한 1800년대부터 복원했다고 하고 뭐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크게 틀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쨌든 2000년 전에 살았던 흔적을 보고 있는 거죠. 당시에 한 여기 2만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대요. 굉장한 도시였던 거죠. 2000년 전에 이런 건축을 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그런 도시가 화산에 묻혔다는 것도 놀랍고, 그걸 또 다시 복원한 것도 놀랍고, 지금 이 길 크기가 보시면요, 꽤 넓어요. 이 길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인도와 차도를 구분을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동물이나 마차가 다니는 이런 길과 사람이 걷는 길에 단차를 둬서 굉장히 선진 문명이었던 거죠. 여기가 옛날에 홍등가였다고 합니다. 한번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보죠. 뭐가 남아있는지. 이렇게 다 일일이 방 하나씩 이렇게 있었어. 야한 그림들이 막 있고, 이렇게 방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옛날에도 이게 수도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납으로 만들어서 이게 왜 납중독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이 물을 먹다 보면 살짝 맛이 간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정말 세계 최고의 유적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강아지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얘가 옛날 베이커리래요. 맷돌이고. 지금 이게 지금 집이에요. 중앙 광장에 뭐 어떤 뭐 건축물이 아니고 개인 집이 이렇게 꾸며놓고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주인이 뭐 기록이 있는데 평민 출신의 상인이래요. 근데 역시 이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큰 돈 번 사람들이 좀 이런 좀 거들먹거리는 거는 얘네나 저희나 뭐 똑같은가 봐요. 그림들이 상당히 정교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나폴리 다음에 피렌체 일정이 잡혀 있는데 우피치 뭐 이런 데 가면 르네상스 시대 거를 보게 되겠지만 2000년 전에 이런 정도의 표현력을 냈다는 게 조금 믿기지 않네요. 이게 그러면 사실 미술학적으로 이게 어쨌든 발견된 게 굉장히 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 약간 원근감이라던가 이런 음향의 이런 그 표현이 사실 르네상스 시기에 표현된 기법으로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굉장히 플랫한 그림들을 그리다가. 근데 이게 보세요. 이 표현력, 다리 같은 쪽에 이게 희한합니다. 어쨌든 이 이탈리아 민족이 보통 놈들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일들 쪼개서 마감해 놓은 거 보세요. 오늘날 기준으로 봐도 (2000년) 전 2만 도시의 최고 부자의 집이니까 얼마나 그 유명한 예술가들을 데려다가 이 그림들을 다 그렸겠어요. 2년 전에 이게 복원이 완료가 되고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가장 인기 있는 폼페이 유적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그림들은 다 그리스 신화 속의 장면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3년 전에 왔으면 되게 억울할 뻔했다. 이걸 못 보고 가다니. 여기가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장소의 가장 유니크한 점은 여기 대리석의 색깔을 다양하게 써서 이런 패턴을 만들어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애들은 무려 폼페이로 수학여행을 오는 거야, 이 꼬맹이들이. 와, 저기도 아치 봐, 아치. 여기가 굉장히 큰 사거리였나봐요. 강남대로 이게 크고 강아지 모자이크가 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근데 이게 밑에 뭐라고 써 있는데 이게 개조심이라는 의미래요. 지금 여기는 목욕탕이었던 곳이래요. 여기가 탕. 여기가 이렇게 탕이 있었고요. 여기 바닥에 이 돌들 타일 해놓은 거 보세요. 바둑판으로 딱딱 직각으로 정말 강박이 있는 사람이 마치 디자인한 것처럼 도시를 엄청 구조적으로 잘 설계한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만약에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러 올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거야. 와, 여기 이쪽은 진짜 뭔가 차원의 뭔가를 통과한 느낌이 든다. 우리 저거 보러 가고 있었거든. 저거. 이 폼페이에 어쨌든 2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적을 발굴할 때 뭐 식기도 나오고 심지어 음식도 나오고 하는데 사람은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땅을 파다 보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구멍이 퍽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발굴하시던 어떤 교수님이 거기에 석고 반죽물을 부어 보니까 그 반죽물이 굳어져서 나온 게 바로 이렇게 사람의 시신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그냥 사람들이 죽었던 거죠. 굉장히 많은 시신들이 저런 식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신의 흔적들이, 네, 대부분의 것들은 나폴리인가 어디 하여튼 박물관에 있고, 여기에는 저렇게 조금만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도 왜 아주 멋있는 절을 보는 것만큼이나 폐사지에 가면 느껴지는 어떤 맞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가 좀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한번 원주의 거돈사지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엄청 관광객들이 모이거든요. 이 중앙의 광장 같은 곳에. 마치 폼페이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뭔가 묘한 오버랩이 있습니다. 와, 엄청 섬세하다, 이 뒤태가. 여기가 뭐 아폴로 신, 주피터 신, 뭐 하여튼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양한 신전들이 이렇게 다 곳곳에 있는데, 참 재밌죠. 그 신들을 믿은 대가가 멸망이라는 게. 저기 신전 뒤로 살짝 보이는 산이 베수비오입니다. 저기서 빵 터진 거죠. 그래서 머리가 날아가면서 이 동네는 다 화산재로 뒤덮이게 된 거죠. 뭐 옛날 예배당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규모가 큰데 정교한 그런 느낌이에요. 옛날에 여기 복원할 때 사진 좀 보세요. 복원하던 기둥이 이건 것 같습니다. 그죠? 뭐 폼페이 뭐 안 들어본 사람은 진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영화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그 폼페이가 어떤 곳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와서 보니까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이 생기고, 아까 부잣집이 역시 가장 임팩트가 있었고요. 폼페이 여행을 오시면 무조건 거기는 뭐 어차피 보게 되시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그 폼페이 관광 이렇게 한 3시간 있었나? 든든하게 밥을 먹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꽤 걷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나폴리로 갑니다.